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전체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총평을 준비하면서 이런 멘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나는 누구, 여긴 또 어디? 자, 그겁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쯤?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수능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수능 완성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실력을 가지고 수능을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쯤에 와 있나?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6월 모의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력평가와는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었던 시험이 6월 모의평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원별로 문항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출제 문항을 딱딱딱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원을 걸쳐 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매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단원별 문항과 비교를 해보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역에서 4문항 정도, 그리고 기후와 3, 4, 5에서 2, 3, 3 합쳐서 8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요 6번 문항도 굳이 구분해 보자면은 7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던 문항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도 지도와 함께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지역지리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항이 우리 기호 문제 8번 그리고 15번 요 두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연계되었느냐,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봤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 연계될 수 있다, 연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문항들만 뽑아봤는데요. 일단 12번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 이미 수능 특강이 2번 문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12번 문제에 가장 주의할 만한 점은 바로 요 제3기 퇴저감이 출제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제3기 퇴저감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는 시원생대랑 고생대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죠. 다음 두 번째는 15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 조금 까다로웠던 문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프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용인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용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그래프가 지금 거의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용인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의 이런 인구 변화 특징을 파악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다면 조금 더 쉬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 어떻게 평해 볼 수가 있느냐? 얘기했듯이 지역지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당연히 지도학습은 이제는 필수다. 정말 꾸준하게 지도학습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항상 한국지리 공부할 때 옆에 두고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도는 암기하는 게 아니다. 자주 보는 것이다. 자주 보면 익숙해진다. 다음 두 번째, 최근에 어려운 통계 분석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통계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말장난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들, 어쨌든 이번에도 농업과 공업에서 기본적인 통계들은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들 정도만 준비해 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출제되었던 유형의 문항들이 지리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윤리에 출제되었던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주로 일반 사회에 출제되었던 이런 유형의 문항들, 예, 아니오를 묻는 문항들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벤 다이어그램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밑에만 보셔도 괜찮거든요. 또는 요 지도 보시고 지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도 옳고 그른 거 OX 하나씩 쳐가면서 문제 풀이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차분하게 문제 풀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163일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념,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연계 교재 분석과 연계 교재 풀이 꼼꼼하게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1등급을 가르는 거는 통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통계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얘기했듯 6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6월 모의평가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을 향해 아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강의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수능 완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 완성 정말 많은 내용들 담았습니다. 심화적인 내용들과 또 많은 문항 담아 놓았거든요. 꼭 수강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약점 공략 강의, 그리고 수능 연계 요약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까지 같이 준비해 두시면은 남아있는 163일 여러분들 알차게 잘 채워가시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항 출제되었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만나요.